우리가 조직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제가 조직 싫어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애터미를 해야 되니까 조직 좋아해야 돼요. 근데 그 조직 중에서도 학습 조직을 만들어야지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저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제가 들었던 것을 제가 지금 파트너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미나 하거든요. 근데 그 세미나를 왜 가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그냥 세미나 가야지 성공하니까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왜 가야 되는데, 왜 가야지만 성공하는데, 그 이유가 저는 이성현 박사님 강의에서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성현 박사님 강의가 없어졌잖아요. 그쵸? 우리한테 아주 최고의 자랑 중에 하나였던 게 이성현 박사님 강의였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다행히 지난 강의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우리가 찾아서 듣지 않으면 안 듣게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학습 조직이란 오늘은 제가 숙제 내드릴게요. 제가 이거 이성현 박사님 강의를 정리한 거예요. 제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고 모든 사람한테 이거를 심어줘야 되겠다. 내 파트너들한테도 모든 애터미 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이라면 왜 세미나 가야 돼? 맨날 가는 거 똑같은 거 왜 맨날 들어야 돼? 그 얘기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시고 또 한 번 20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학습 조직이 1, 2, 3가 나와 있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니까 그 중에 하나 들으시면 제가 강의했던 거랑 접목이 되시면서 더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강의 시간. 정말이요? 네. 또 안 불러주셔도 되니까. 어차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조직하면 이성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돈만 벌려 하면 천민 자본주의래요. 우리는 천민 되려고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터미에서. 그렇죠? 근데 천민 자본주의는 결코 성공한다가 아니라 거기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성현 박사님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부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도 있거든요.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 계속 돈만 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 나중에. 그쵸? 망하는 개념이 틀린 것 같아요. 망한다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망한다, 돈이 하나도 없이 거지가 된다. 그런 망한도 있지만 망한다의 개념이 모든 사람이 찾지 않는 외로움의 인생이 좀 비참함. 그것도 망한다는 표현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돈만 위해서 애터미 하지 말자. 그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현민자본주의 돈만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세미나는 왜 가느냐?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본 축적을 어떻게 하냐? 세미나가 우리를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12년 전에 저의 모습 그대로였으면 지금 조치순 단장님 오셨네요. 조치순 단장님이 저 처음 모습을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것조차 신기하실지도 몰라요. 제가 옛날에 처음 청주 가경센터를 그때만 해도 저희 신정인 단장님이 그 통합조회를 오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때 엄청 완전히 뭐 몇백 명 되신 것 같았었거든요. 거기에 제 존재가 어땠을까요? 처음 왔는데. 존재조차도 없어서 먼지와 같은 존재. 그런데 거기에 와서 제가 이렇게 12년 후에 강의를 하고 있을지는
그때 당시엔 저도 꿈에도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세미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은 만큼 내가 변하니까. 변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잖아요. 왜냐? 우리 지금 모습 그대로 사는 모습 성공하지 못하셨으니까 성공하고 싶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럼 변하지 않으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되는데 그 변하기 위해서 내 개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그걸 자기 개발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세미나다. 자본 축적을 위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기 개발 지수가 높을수록 선진국의 소득이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선진국일수록 자기 개발 지수가 높다. 개인, 그럼 그게 국가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개인도 자기 개발을 높일수록 소득의 수준이 높아진다.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학습 시대의 도래다. 그래갖고 뭐 1900년대에는 그 지식의 새로운 지식을 얻기까지 100년이 걸렸었는데 요즘에는 13시간밖에 안 걸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인간 개발이 늦으면 무서운 얘기죠. 누군가의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진 조직의 필수 조건은 뭐냐면 학습 조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바로 접목해갖고 선진국에는 거의 다 그 대기업 위주로 하는 게 학습 조직을 만드는 거에 중점을 두고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현대도 삼성도 LG도 모두 학습 조직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도 어때요? 학습 조직이에요. 세미나에서 뭐예요? 학습하거든요. 근데 학습이란 뜻도 이성윤 박사님 풀이해 주신 거 기억나시나요? 네. 학이 배울 학이고 습이 뭐예요? 익힐 습이에요. 우리가 몸에 익히는 거는 어때요? 한 번 갖고 안 돼요.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돼. 반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몸에 익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습관이 성공을 만드는 거잖아요. 습이 그 습관이에요. 습이 아닌가. 그렇죠? 이거 보세요. 학습 조직에 그 피터 센겔이라는 교수가 있대요. 그 교수가 학습 조직에 대한 정의예요. 전 이게 이성윤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곧 세미나예요. 세미나 왜 가느냐?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냐면 조직의 구성원이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하는 성과 뭐예요? 성과 뭐예요? 아니 오토 세일즈 왔다. 끝에는 뭐? 임페리얼 왔다. 우리가 조직 구성원에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은 그야말로 능력이거든요. 우리의 능력을 증진해 나가며 새롭고 보다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 사고가 넓지 않으면 생각이 크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구성원들의 영감을 공유하도록 하며 구성원들이 조직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조직. 우리 세미나 아니에요? 세미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에 모든 답이 있다고 말하는 게 이 이유인 것 같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럼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이 뭐냐면 인문학 공부예요. 인문학. 근데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문학 공부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조직을 성장시키는 넓은 사고를 필요로 하거든요. 혹시 이성현 박사님 그 성공학 개론 읽어보신 분? 주메이도 없어요? 성공학 개론 읽어보신 분? 오, 있으시네. 그 다음에 초미카 책 읽어보신 분? 읽어보셨다.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 큰 조직을 어떻게 끌고 그냥 되게 두렵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두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솔직히 이상현 박사님 추천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 저는 지금 4군데 5군데 지금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팀별로. 제가 잘하는 게 또 제가 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엘타미 하기 전에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독서 치유사 자격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독서 치료하는 그 모임을 만드셨을 때 제가 거기 과감하게 들어가서 그것도 용기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거기서 제가 독서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하니까 훨씬 수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가 그 이성현 박사님 성공학기로는 한 5번 더 본 것 같아요. 6번. 그리고 내 파트너도 그걸 읽히게 하니까 지금 그 이성현 박사님 강의가 없어졌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강의잖아요. 솔직히. 왜냐? 정말 조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고를 넓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생각에 갇혀서 꽉꽉 막혀 있으신 분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라도 대신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제가 그 이성현 박사님 책하고 초육한 책 끝난 다음에 2번씩 돌았는데 어떤 한 팀에서 2번씩 돌았는데도 아직 그걸 또 돌기가 뭐해 그랬고 다른 걸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지금 자청이라는 그 작가가 쓴 역행자라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거든요.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엄청 좋아요. 그거 읽으면 자신감이 뿜뿜 생겨요. 정말.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 팀에서 국장님 한 분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2번을 하셨는데 제가 그 준비하느냐고 아침 준비하느냐고 그걸 못 받았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 그래갖고 뭐지?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남편분 돌아가셨나? 무슨 큰일이 진짜 별의별 생각. 근데도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저도 그냥 먼저 울어버렸죠. 울면서 부장님 왜 그래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자기가 정말 애텀이 아니었으면 지금 어딘가 식당인가 어딘가 공장에 있을 사람인데 지금 내 손에 책이 들려있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막 그 힘이 나고 자기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막 희열을 느낀 적이 처음이래요. 지금 60이 넘으셨거든요. 제가 그거를 듣고 가슴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고맙대요. 저 때문에 책을 읽게 됐고 그래서 그런 걸 깨닫게 한 거 자체가 애터미도 좋고 책 읽는 것도 좋고 처음에 책 절대 못 읽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분도 엄청 많으세요. 나는 책만 보면 자. 나는 눈이 나빠서 책만 보면 머리 아파. 이러신 분들이 이제는 한 사람씩 다 이래서 책을 읽는 거구나 그러시면서 바뀌어 가시는 모습이 그것도 또 하나의 애터미 안에서 뭔가 돈을 벌어 가시고 성공하시는 모습도 뿌듯하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저한테 보람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학습 조직의 5가지 핵심 요소예요. 이게 애터미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로 제 강의만 듣지 마시고 끝나자마자 아니면 오늘 내로 이 강의 이성현 박사님 학습 조직 강의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훈련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스템 사고, 그러니까 그 5가지 요소가 첫 번째는 시스템 사고.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갓길 비유를 하셨어요. 나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급하니까 갓길로 가도 되지만 모든 사람이 나만 생각해서 다 갓길로 가면 사고 나면 어떡하냐.
더 큰 사고가 나는 거 아니냐.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 사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정신 모델은 바로 기업 문화다. 우리 문화 있죠. 애터미 문화. 뭐예요? 동방성장, 나눔의 문화. 그거를 우리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우리도 돈 벌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자꾸 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정신 모델이다. 그 다음에 개인적 숙련, 개인의 성장은 회사의 성장이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 그 말씀 초창기 때 하셨을 때 저 되게 좋았거든요. 뭐냐면 회사를 이용해라. 어느 누군가는 회사를 위해 몸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른데 일반적인 대기업일수록. 그래서 막 뼈 빠지게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회사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성공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근데 정말 개인의 성장이 개인의 성장이 모아지면 그건 곧 그 개인이 속한 기업의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원리로 애터미가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팀학습, 팀미팅이에요. 팀미팅. 아무리 좋은 거 나만 혼자 알면 안 돼. 같이 알아. 그게 팀미팅이거든요. 그쵸. 팀미팅을 잘해서 그 팀이 끈끈한 뭔가 저는 회장님이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애터미가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창기 때 그 신용불량 그 돈이 없으셨던 분들을 모아놓고도 그분들이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어요. 아 진짜 저분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아 내가 여기서 돈을 못 벌어도 저분이라면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 그 마음이 들어서 그분들이 끝까지 버텨주셨기 때문에 일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사업도 그런 마음을 팀원들한테 심어줘야지 그래야지 애터미만큼 기적을 일으킬 그런 성장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비전의 공유. 비전의 공유는 정말 리더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나왔거든요. 팀 리더가 가장 해야 할 일 해갖고 보시면 애터미 철학 공유. 애터미 철학 많더라고요. 첫 번째 애터미 사원. 그 다음에 경영 이념, 경영 목표, 문화. 우리는 회사 소개할 때 요거만 가르쳐줘도 회사 이 회사 정말 좀 뭔가 틀린데? 이렇게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팀 리더는 이런 회사의 철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디 가서 띄워주고 만나주고 제품 전달하고 그거는 뭐 부가적으로 그냥 플러스 되는 거고 그걸 하면서도 가장 중점으로 생각해야 할 일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회장님 초창기 때 그 끈끈한 그 동지애 같은 그 끈끈한 그 팀워크만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무조건 계획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으면 속도가 거기서 나는데 모두 그거는 안 하고 실질적인 일에만 좀 뭐 결과로만 모든 걸 평가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조금 섣부른 경향이 있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잘 되는 팀을 봐도 그런 팀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딱 뭉쳐져 있는 거. 아 진짜 나는 힘들어도 저 리더가 도전을 한다면 나는 무조건 달러돈을 빌려서라도 가겠습니다. 그게 설마 그러겠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우러졌을 때 그럴 때 이 조직이 정말 튼튼하게 빠르게 성장하는 걸 제가 직접 느꼈기 때문에 진짜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그 팀을 보면서 느껴요. 배우는 거죠, 저도. 이거는 저 뮤카 시대 이거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빨리 끝내지 않고 그래서 아셨거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냥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뮤카 시대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이거든요. 이 회사가 아무리 현지 좋아도 현지만 좋아서는 안 돼요.
정말 회사 애터미가 지향하고 싶은 지속적인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회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쵸? 맞죠? 혹시 그래서 우리는 100년 기업, 100년 기업 하잖아요. 목표가 100년 기업이다. 그쵸? 근데 한국의 100년 기업이 몇 개 정도 있으신지 아세요? 제가 찾아보고 온다는 걸 한참 전에 제가 저기 알아봤을 때는 5개가 안 돼요. 100년 기업 안 돼요. 별로 안 돼요. 근데 일본은 몇 개인지 아세요? 엄청 많아요. 10,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좀 쪽팔리지 않으세요? 그쵸? 창피해요. 근데 애터미가 그거를 정말 100년 기업으로 거듭난다면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기업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현재 여기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상속을 보고 일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지속되지 않는 회사에서 어떻게 상속을 바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정구 교수님이 그거를 진짜 대단한 게 2년 동안 애터미란 한 회사를 연구해서 써놓은 책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만만해요. 이 책 보시면 완전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예기업, 애터미가 공예기업이다. 이게 바로 비전 공유거든요. 지금 우리가 비전을 공유하는 그건데, 공예기업이 뭐예요? 진짜 두루두루 모든 사람한테 좋은 의로운 영향력이 가는 그런 기업을 공예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속한 생태계를, 공예기업의 뜻이에요. 자신이 속한 생태계를 더 살기 좋고 건강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고유한 존재의 목적을 서약하고, 자신이 보유한 전문적 역량을 혁신해 실제로 더 높은 곳에 차별과 편견이 줄어든.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그냥 은혜 받았어요. 평상시 생각하는 게 있어서 차별과 편견이 줄어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존재 목적, 이것들이 잘 안 보여. 존재 목적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터미잖아요. 평평한 운동장 상상이 가시나요? 푸른 잔디, 평평한 그것도 높은 곳에 잔디가 쫙 깔린 아주 넓은, 끝이 안 보이는 넓은 운동장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애터미? 상한선. 거기에 진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진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기만 하면 그곳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시간의 자유, 물질의 자유, 그렇죠? 친구들도 많은 친구의 자유까지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끝이 안 보일 만큼의 그 넓은 운동장에 가득 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임페리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전 이 책을 보면서 평범한 운동장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 상상을 딱 했었거든요. 거기에 나도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확신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애터미는 창업 초기부터 올바른 목적을 통해 만든 선한 영향력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정선상약을 골간으로 세우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이거는 작가가 쓴 게 아니에요. 윤정구라는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2년 동안 애터미를 정말 진짜 집중해서 해서 쓴 결과라는 거. 그걸 상기하면서 읽으시면 더 감동이 와요. 작가가 쓴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본질도 높은 곳에 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고 여기에 다다를 수 있는 다양한 사다리를 설계해 제공했다. 정선상약을 이행해가며 신뢰 잔고를 축적했고 신뢰 잔고를 지렛대로 지금의 지위를 만들었다.
이 사람은 애터미를 한 사람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이렇게 뭐 경험한 사람처럼 써놓았다는 것 저기 자체가 지금 애터미 실내장고 왔는데 저는 그것만 봐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물가 상승률 엄청 지금 밥 한 끼 사 먹어도 12,000원, 13,000원 하잖아요. 그렇죠? 8,000원도 비쌌었는데 몇 배로 올라버렸거든요. 근데 서민들은 어때요? 그거 어쩔 수 없이 그거 지불하고 먹고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불평 안 해요, 별로. 그냥 한마디 하죠. 아, 진짜 많이 올랐네. 그러고, 그쵸? 그런데 애터미는 12년 전에 나왔을 때 선크림, 비비크림 저 그것만 썼었거든요. 처음에 송명충님한테 그것만 쓰다가 나왔거든요. 그거 가격이 12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똑같아요. 물가 상승률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아니 세상에 정말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숨을 쉬는 공기가 필요하잖아. 공기가 너무 감사해 이러면서 하지 않듯이 너무 애터미 하는 사람들이 이걸 당연시 생각하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실내장고 그거는 뭐 일반 소비자들은 또 알겠지만 이렇게 자각시키지 않으면 몰라요. 당연한 걸로 알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그 저기 실내장고를 축적했냐면 사업자들, 그쵸. 저 같은 사업자들 12년 동안 지속했던 사람들한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일이야. 이런 그러니까 믿을만한 거지. 계속해서 내가 아무리 애터미를 해도 애터미를 무작정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맹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객관적인 뭔가 근거로 애터미를 믿어가고 신뢰하고 있는 게 너무 그게 정당화하게 지금 행동들을 지금 실행들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게 실내장고를 축적했고 실내장고를 지렛대로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예 기업이란 목적 경영 전략으로 우리 목적 경영이 뭘까요? 우리 애터미의 목적 경영이 뭔 것 같아요? 이거 정답 없어요. 본인은 생각하시면 되는데 목적 경영 무슨 목적으로 경영을 할까요? 애터미가 아주 평범하고 성공이라는 것을 꿈꾸지 못했던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성공을 쉽게 제공해주는 기회를 주는 회사. 정말 평범한 서민들한테. 평범한 서민들이 제일 열심히 힘들게 살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저는 이 회사의 경영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적으로 더 높은 곳에 더 평평한 운동장을 베이스 캠프로 세워 이곳에서 지속 가능성을 실험한 회사라는 거예요. 그럼 초뷰카 시대가 무슨 뜻인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시면 뷰카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변동성,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 인간관계가 단순하지 않아서 다양한 요인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작용한 복합성, 현상에 대한 전례가 없어서 판별하고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모호성의 결합체래요. 이거 자체가 어려우신가요? 한마디로 복잡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에 더군다나 4차 혁명에다가 지금 코로나까지 더해져서 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바로 초뷰카다.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시대에 딱 걸맞는 사업이 애터미다. 그걸 말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 13년간 싱크홀에 빠지지 않고 자기 조직력을 발휘해온 애터미의 비밀은 길 잃음의 조짐이 나타날 때마다 경영진이 공인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 사업자, 종업원,
협력사 공동체를 더 겸손히 섬겨온 자세에서 찾을 수 있다. 애터미는 목적을 토대로 경영하는 공의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겸손히 섬긴다는 것은 인품의 완성이다. 우리 아까 자기 개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개발을 위해서 우리는 세미나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미나 매일 가야 되는지 이해 못하는 파트너들한테 이걸 끊임없이 아니면 이 강의를 들려주시면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가 존경받으며 하늘만큼 이루고도 발이 땅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겸손해야 된다. 우리 사업 날마다 외치는 거 혹시 그냥 무턱대고 외치셨어요? 외치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왜 모든 행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사원을 외치게 했을까? 이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냥 해야 하니까 그냥 하려니까 하셨어요? 그럼 좀 답 좀 해주세요. 어떤 의미이셨을까? 왜 내가 회사 오너야, 내가 경영을 지금 시작하려고 해. 처음부터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마음 먹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거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이 상훈을 굳이 처음과 마지막에 계속해서 외치게 했을까?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외우는 거에 그거에 초점 맞추시진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제 생각은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강사들이 물어보는 거는 다 지 말하는 게 답이야. 답이 없어. 그래서 강의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회장님이 다른 거는 뭐 진짜 본인이 다 경영 이념이며 뭐 그 창업 이념 경영 목표 그런 것들 본인이 다 하셨죠. 모든 거 다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사업만큼은 진짜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사원대로만 행동하면, 사원대로만 사업하면 성공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회장님이 다른 건 잃어버려도 결코 이것만큼은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그 마음인 거잖아요. 진짜 사원대로만 일하면 성공한다면 사원을 안 잃어버리고 그대로 하려고만 노력하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회장님은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거를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이 외치면서 계속 자각하면서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좋아. 왜냐면 우리 강의 아무리 좋은 거 들어도 금방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것만큼은 안 잃어버렸으면 좋은 게 오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저께 저희 이혜정 임페리얼 님이 우리 연합 그 저녁 줌에 오셔서 했는데 사원 싫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날마다 그대로 사업해야 성공한다 그러면서 행동들은 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그게 맞지 않으니까 자기는 그래서 싫대. 그것도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우리는 사람을 모아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그룹에 어느 팀에 갔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뭐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데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를 막 반겨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환대해주는 데 가고 싶으세요? 환대해주는 데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한 인간으로 봐선 진짜 함부로 대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것만 진짜 명심해도 우리 사업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터미 존재 이유 책이 났어요. 애터미 존재 이유. 미운 우리 새끼들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백조로 성장시키는 연못을 제공하는 것이래요. 멋있잖아요. 표현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누가 쓴 거다? 예, 교수님이 경제학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유전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복권에서 배제된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애터미의 존재 목적이다. 얼마나 통쾌해요. 유전자 복권 뭐예요? 유전자 복권 뭐예요? 상속받아서 막 원래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그렇죠? 원래 부자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세상을 다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애터미가 보여주는 거죠.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주인공이 되실 거죠. 성공을 통한 자유에 대한 체험. 애터미의 존재 목적은 사업자를 넘어 애터미 생태계에 참여하는 종업원, 협력업체, 고객을 포함한 모든 동행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애터미의 존재 목적은 동반자들에게도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주체로 세워지는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죠? 끝났네요. 끝났어요. 이제 치웠어.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인 그런 체험도 애터미에서 해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심오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진짜로. 제가 PPT 준비한 건 이것을 마치는데, 제가 애터미를 정말 애터미 하는 방법 물어보면 거의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지금은 팀장 구도로 생각해서 뛰시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진행한 방법이 송경 총장님도 그때 당시에는 오토 판매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진짜 좀 운빨은 있어요. 제가 시기적으로 어떨 때 나냐면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제가 지나고 애터미를 아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정임 단장님이 국장님은 국장님이셨는데 오토 팀장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그 우측이거든요. 단장님이 우측에 그 송영 총장님이 있었어요. 사업자 한 사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딱 나왔어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판매사. 팀장 생각이 나잖아요. 왜냐면 지금 송영 총장님은 지금 수동이라도 지금 판매사를 마치고 있었을 때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진행하시려니까 빠르게 또 이렇게 진취적으로 추진하셔야 되니까 저한테 계속해서 저는 그래서 3개월 만에 판매사를 도전했어요. 그 다음에 그 스폰서의 욕심으로 그리고 내가 운빨이 좋아서 저한테 계속 판매사를 권유하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선택도 능력이라고, 정말 되게 소심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 줌에는 지금 안 보이니까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얼마 안 되는 이분들 앞에서 제 이름조차도 얘기하는 거 되게 힘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일 갈등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 막 기도하면서 울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막 새벽기도 되게 열심히 지금 빠져갖고 잘 못하는데 한참 다니면서 어떤 누군가는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느 누가는 내가 막 진짜 심하게 울면서 했을 때는 저 집사님 왜 그러지? 집에 뭐 큰일 생겼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저 큰일 없었거든요. 그냥 답답했어요. 내 자신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애터미를 알아볼수록 강의를 들어볼수록 너무 멋있는 일인 것 같아. 회장님 자체의 그 마인드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일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진짜 이성현 박사 강의에서도 나왔듯이 갭 차이가 나는 거죠.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못할 것 같고 이게 점점 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 해서 막 호소할 때는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왜 똑같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만드셨어? 왜 나는 왜 못하는 거야? 그런 진짜 답답함을 다 정말 울면서 다 풀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나 제가 되게 지금 돌아보면 선택을 잘해서 저 정말 3개월 만에 판매사 가고 그 뒤로 한 번도 판매사 유지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엔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했죠. 그래서 저는 1년 반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유지 안 하면 유지에 대한 용기를 안 가지면 저는 자인은 아니었어요. 내 의지는 아니었어요. 내 의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걸 권유했을 때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은 저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수월해서 해낸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 아직도 못 팔아요. 저 그때 시어머니한테 가서 해머임 팔고 엄마한테 가서 해머임 팔고 오죽하면 조금 지나니까 1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야 이제는 왜 해머임 사는 얘기를 안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못 팔거든요. 못 파는데 저도 두렵고 저도 힘들었거든요. 근데도 그거를 꾸역꾸역 해내니까 파트너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누군가 제 좌측에 정말 경험 있으신 분이 한 분 나오셔서 제 좌측에 정말 지금 한 4배 정도, 4배, 5배 차이 나요. 근데 누군가는 그 사람이 일을 다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애터미 아시는 분이 그 얘기 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 사람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는 애터미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 여러 사람들이 힘이 합쳐져서 재심합력으로 초유기체를 만드니까 우리 같은 저 같은 능력 하나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진짜 어리버리한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게 그 재심합력이라는 서로 각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힘을 합쳤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분들 대항하는 마음에서 조금 반발심 비슷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3개월 도전하고 지금 패턴 보세요. 저희 그룹은 제 산하는 그래요. 여기는 안 그럴 거예요. 판매사 도전 딱 하면 1년 쉬세요. 똑같네. 1년 쉬세요. 용기를 안 가지세요. 용기를. 그러면 똑같아요. 제자리에서 뛰는 거 제자리에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자리에서 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꾸준하게 그 용기를 내서 유지를 계속 했기 때문에 했던 사람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한테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이 과연 이 조직에 들어왔을까요? 내가 그나마 이거를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대단한 사람이 나온 거거든요. 그쵸?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애터미가 되는 건 절대 억울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그분은 능력 인정해요. 왜냐하면 저 초대 못 하거든요. 초대 못 하는데 초대와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초대 고민되는데 그분은 정말
뭐 대바리가 나왔대요. 저한테. 그분이 나왔는데, 그래요? 그래서 설마 진짜일까 진짜일까 아닐까? 이게 진감인가 하면서 있는데 3개월을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무슨 대바리를 무슨 대바리야. 강의만 들으시더라고요. 진짜 대바리였나 봐요. 그러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한 번 센터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한 번은 제가 쉬어봤어요. 신규들 20명 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한 명도 데려가는 게 어려웠었는데 이 사람은 한 번에 20명을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이게 데려온다고 되면 데려와서 되면 벌써 다 되셨잖아요. 그렇죠? 애만 나오면 뭐예요? 잘 키워야지. 그렇죠? 정착시키고 뭔가 관리를 해줘야지. 그거 못하세요. 그러시면 혼자 다 했다고 얘기하고 다니세요 지금. 심지어는 위에 스폰서들도 그렇게 하세요. 그게 더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풀고 갔어요. 그만큼 저는 대가 직원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제가 애텀이 아니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었는데 진짜 아이러니하잖아요. 저는 그분 때문에 성공했거든요. 그거는 인정해요. 그분 아니었으면 저 이렇게 힘받아서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본인이 아니라 옆에서 해줘야 돼요. 근데 그분은 막 스스로 하고 다니세요. 심지어는 제 앞에서 신규 왔는데 파트너잖아요. 그분은 아무리 능력 있어도 제 파트너잖아. 신규 왔는데 그때 국장 때였나 본부장 때. 이 본부장님은 나 때문에 성공했어. 내가 나오면서 이렇게 됐어. 멋진데요? 멋져. 그럼 제가 힘이 나요? 아니요. 운명 뒤지고. 참,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저는 그분 때문에 성공했는데 그분 때문에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괜찮아요. 이 정도야 뭐, 그쵸? 제 인생이 바뀌었는데 이 정도야 거뜬하죠. 이제 괜찮아요, 정말. 근데 한순간에는 정말 저도 그 가족이거든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희 신랑이 그렇게 많이 돈을 벌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도 저보다도 더 많이 벌어요. 장난 아니네. 어머 정말.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거는 막 이렇게 풍요롭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일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지금 애텀 왜 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정말 제가 더 성장하고 싶어요. 저 변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뭐 변한 게 그 정도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여기서 멈춰 있지 않을 걸 나는 아니까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0.000%라도 조금씩이라도 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내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모든 내 파트너들과 같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세상을 아까 말씀하셨던 초비카 책에서 말씀하셨던 그 편견과 차별이 없는 넓은 높은 평평한 운동장에서 우리 모두 지금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파트너들한테 진짜 잘 참아냈다고 이렇게 서로 막 얼싸안으면서 그걸 상상하면서 그럼 진짜 만족할 것 같아요. 진짜 그 이상의 저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제가 아마
팀장 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팀장이 되니까 센터에서 조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나오면 으르르르르르 그냥 한마디도 잘 못했거든. 대체 뭘 해야 되지? 그리고 또 하나 고민 있는 게 그거였어. 새벽까지 거기 9시 반이 출근이었었거든요.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은 새벽부터 여기로 오는데 내가 막 이상한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시간 낭비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저도 고민 아닌 고민을 하면서 뭘 할까. 근데 또 기존에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인 8단계, 초기 3개월 그거 하면 됐었어요. 그때도. 근데 그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 유익한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제가 다른 건 모르는데 책 읽는 거 하나는 제가 잘하거든요. 그래서 책 읽어주는 다이아부터 시작했어요. 이 책을 정리해서 그래 그 시간이 적어도 근데 제가 애타미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책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모든 책들을 읽으면 다 애타미랑 연관이 돼. 다 돼.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선정을 해갖고 그걸 정리해서 그걸 풀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책 한 권 그 시간에 다른 건 몰라도 책 한 권 읽은 효과는 좀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그래서 제 닉네임이 책 읽어주는 다이아부터 시작해서 지금 책 읽어주는 로얄까지 왔거든요. 저희 소망은 앞으로 책 읽어주는 인테리어까지 가는 게 저희 소망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 개발을 하면서 그러면서 더 멋진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회사를 위해서도 아까 그랬잖아요. 개인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다. 그걸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우리나라에 지금 책 한 권도 안 읽고 1년을 보내는 그 비율이 40%가 넘는데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책을 한 권이라도 읽는다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안 읽은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그리고 지금 인문학 강의 우리 꼭 필요하거든요. 아까 우리의 사고를 넓히는 거는 인문학 강의밖에 없어요. 인문학 강의는 책밖에 없어요. 책. 우리가 뭐 이제 와서 무슨 공부를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부분을 리더분들이 채워주신다면 충분히 그 이성현 박사님 강의해 주신 그 효과를 여기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본인들의 개발을 위해서 과연 나는 뭘 하고 있는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제가 부탁드렸던 그 학습 조직 꼭 20분밖에 안 돼요. 그 강의 꼭 들으시고 서로 팀끼리 나누시는 시간 가지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훌륭한 리더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